엑셀 기초반 세 번째 클래스입니다. 첫 파트가 대개 복습에 관하였던 것인데 녹화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Monday, Tuesday 두 개만 적어놓고 두 개를 셀렉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십자가 변하게 되면 그때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천천히 내려간 다음에 날짜가 끝나는 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채우는 걸 플래시 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내용에서 샐러리를 받았어요. 같이들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월화수목금이 한글로 쓰시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과거 몇 년 전에는 잘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안 되는데 오피스 365에서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또 다시 될 겁니다. 세팅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엑셀 프로그램이 안 받아들이는 건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셀러리라고 적으시고 내용에서 가계부에서 수입 5,000불을 셀러리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여기 잔고라는 것은 밸런스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눌러보시면 저 위쪽에 펑션이라고 써 있는 데 가면은 equal D 플러스 수입 더하기죠. 플러스 D 마이너스 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equal D4 마이너스 E4 그래서 잔고가 여기 나온 겁니다. 지출을 만약에 한 것이 있다면 20불을 지출을 한 것이 있다면 4,980하고 이렇게 자기가 계산을 해주겠죠. 그런데 두 번째 칸에 가서 여기에서 자 푸드를 내가 120불을 사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이렇게 쓰고 있는 중에는 계산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엑셀은 내가 1200을 쓸지 1201을 쓸지 혹은 120으로 끝낼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입력하는 것이 다 끝나서 엔터를 누를 때까지는 계산을 안 해주었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펑션에 가서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에 가서 봤더니 F4 플러스 D5 마이너스 E5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죠? 예. 왜? 이 잔고는 이제는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갖고는 밸런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어저께 있던 돈에다가 오늘 들어온 수입을 플러스를 하고 거기에서 오늘 지출을 빼면 오늘 현재 잔고 밸런스가 적히기 때문에 여기에는 F4 더하기 D5 빼기 E5 그 답을 여기다가 줬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여기 이렇게 equal F4 plus D5 minus E5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내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첫 번째 줄을 카피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페이스트를 하면 답이 안 맞습니다. 왜냐? 첫 번째 거에는 수입 빼기 지출을 해서 밸런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맞으니까 두 번째 거는 equal 어저께 잔고 더하기 오늘 들어온 돈 없지만 적어놔야만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되겠죠. 빼기 오늘 지출 이렇게 했더니 펑션이 다 끝나서 엔터를 해서 이 펑션이 이제 진짜 이 밑으로 다 카피해 내려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컨트롤 플러스 C로 카피를 떠서 개미가 생기거든. 그 다음 줄부터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된다 그랬죠. 모니터에서 스크린에서 다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만 내려가지 마시고
빨리 내려가면 어떤 일이 나면 이렇게 이게 그냥 휙 내려가고 너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너무 빨리 올라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서 여기 딱 31일까지 맞게 해서 답을 하시면은 내가 이제 이 펑션을 요거를 escape 눌러서 이제 카피된 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상태에서 자, 이 펑션을 카피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도 제로로 해놓고 여기도 제로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펑션들을 갖다가 펑션이 카피가 안 됐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펑션을 제가 여기서 컨트롤 V 누르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다 제로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가계부 자체를 카피를 해가지고 시트를 January, February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셀러리 여기도 일단 다 지워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적으면 뭐 푸드 지출 35억을 이렇게 나가면 되지만 이건 제뉴얼이 원본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내용은 다 비워놓은 채로 요 가계부 포뮬라가 이제 여기에는 만들어져 있는 포뮬라가 들어가 있는 가계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서 다른 시트 이게 제뉴얼이라면 February 그렇죠? 그래서 February 거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 걸 보시면 좀 많이 있으니까 저걸 하긴 하지만은 맨 끝에 가면 항상 플러스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시트예요. 이게 너무 높이 해놓으면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요 스크린 사이즈를 맨 위에 있는 데 가서 양쪽 화살표가 생기거든 이렇게 줄이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화살표 밑에 자기 본인 사용자 이름 옆에 비어있는 칸에 가서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선생님, 그거 다시 천천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이즈 조정하는 거? 사이즈는 예. 여러분들이 이 엑셀 시트에 워크북에 경계선, 사방 어디에 있는 경계선이 가시든지 가서 지금 여러분한테 반쪽은 안 보이시지만은 위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나타날 겁니다. 그 경계선에 갔을 때. 근데 그게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나타났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맨 오른쪽 코너에 보면 마이너스 박스 X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박스가 이렇게 제 것처럼 한 개만 있다면 사이즈 조절을 내가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를 만약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박스가 더블이 되셨다 그러면 박스가 더블로 보이게 되면 전체 화면을 내가 다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화살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가 더블로 보이시거든 클릭하셔야만 이 사이즈가 내 스크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그래야만 또 양쪽 화살표가 생겨요. 이 경계선에 갔을 때. 경계선에 갔을 때 화살표가 나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들, 앱이라고도 요즘은 부르고 프로그램들 사이즈 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저 맨 밑에 가서 여기에서 플러스 자가 보이시거든. 그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작업하였던 자리로 옵니다. 여기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작업했던 자리 그 옆에 가서 새로운 시트가 나타나게 돼요. 플러스를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제 거는 시트 4라고 나타났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시트 1 해서 여기에 백지 공 비어있는 시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안 나오신 분 계세요?
오늘은 뭐 네 분밖에 조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마이크 켜놓고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얼른 알고 진도를 나가기가 좋죠. 자, 이렇게 빈 시트가 왔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2월달 가계부. 자, 이 가계부는 우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시트, 지금 새로 생긴 시트, 제 거는 넘버 4지만 시트 이름에 가서 right 클릭을 했더니 거기에 세 번째 rename이 있습니다. 같이 하세요. rename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ebruary, 여기에는 한글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February 하고 엔터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FEB February 가계부를 쓰려고 옮겨오려고 그래요. 새로운 시트에 이름 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 가계부를 가서 클릭 다시 하시고 내 가계부가 있던 자리 가서 이렇게 보셨더니 아, 내가 여기에서부터 A2부터 34까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필요 없는 화살표 같은 거는 옆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이와 같이 네 군데 화살표가 생기거든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저 위에서부터 해온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F34에서부터 클릭을 하셔서 시작을 여기 밑에서 거꾸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래서 위로 쫙 올라가면 최대한으로 가봐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A1에서 끝내줍니다. 그러면 여기 탁 볼 때 살짝 하나만 내려오면 되겠죠. 해서 내가 카피하고자 하는 게 전부 다 셀렉트가 되어 있다면 그때 컨트롤 플러스 C를 클릭을 하면 이 범위 전부가 개미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손에 지금 카피가 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 밑에 가서 시트에서 February 2월 가계부로 가서 여기 위는 한 줄쯤은 비워놓고 A2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카피를 시작할 코너 거기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C 컨트롤 플러스 V를 눌렀더니 가계부가 여기 이렇게 다 오게 됩니다. 가계부가 다 이사 왔습니까? 네. 네, 안 되신 분 계세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내가 여기 클릭하고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2월을 집어넣어서 2월을 했더니 2월 1일은 뭐 수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가셔서 여기를 웬스데이로 바꾸셔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웬스데이 하나 바꿨다 그래서 나머지가 자동으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65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쓰고 해도 제 건 지금 바꿔지고 있어요. 수, 목, 금, 토, 일. 엑셀이 내가 사용자가 하는 의도를 알게 되면 자기가 알게 해줍니다. 만약에 모르면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웬즈데이 했는데 이걸 다 끝내놨을 때야밖에 몰라요. 이래서 하나를 했는데 내가 여기다 카피를 했더니 요번에는 뭐 날짜 같은 거는 워낙 어비어스하니까 제대로 해주는데요. 이렇게 웬즈데이 해서 대개는 편하게 아예 처음부터 왜냐면 몇 가지 밑에까지 다 했는데 이게 웬즈데이만 카피해놨으면 반복 일하기 싫으니까 2개 정도는 쓰시고 옛날에는 3개씩 써야만 엑셀이 알아들었더랬어요. 그렇게 해서 31일까지 이제 다 내려가서 했더니 제대로 요일을 해줬는데 2월은 28일까지다. 읍스. 자, 그러면 28일까지라서 여기 32부터 얘는 지워버려야 되는데 얘가 내가 지워버리고 나면 만약에 내가 이 2월 장부를 카피를 해서 3월 장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29, 30, 31을 내가 따로 또 채워넣어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29일부터 31일까지는 가려주세요. 하이드 시켜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엑셀에는. 그래서 요 세 줄은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세 줄은 여기서 가려버리고 역시 세 개가 셀렉트가 되어 있으니까 로우 넘버 32부터 34 중에 아무 데서나 라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맨 밑쪽에 하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트 클릭을 하셔서 세 개 라인 32, 33, 34를 라이트 클릭하셔서 하이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존재는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춰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로우 넘버를 보시면 31에서 35로 띄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걸 가리켜서 나한테 여기 세 개가 가려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럼 내가 얘를 카피를 해 가서 당연히 요일은 또 코렉션을 해야 되겠지만 수요일 날 3월 달 새로 만들어서 카피를 얘를 해 가도 괜찮아요. 왜냐 거기 가서는 31일까지니까 여기 사이에다 감춰놨던 거 걔를 다시 보여줘. 그렇게 하려면 30일에서 35 두 개 가려져 있는 하이드 된 게 포함된 위아래 양쪽 옆에 두 개의 로우나 혹은 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 라이트 클릭하셨더니 여기에 unhide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놨던 건 unhide 누르면 자기가 이렇게 착 보여줘요. 그러면 또 다시 얘는 3월 달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언하이드가 놓쳤는데요. 어디를 클릭해야 언하이드가 나와요? 로우 넘버를 보세요. 31이 며칠입니까? 로우 넘버 31. 28일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줄 이름이 뭐예요? 넘버가. 원래는 32죠. 선생님께 근데 저는 하이드 돼 있으니까 35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2부터 34가 내가 네. 하이드를 시켰으니까 네. 요 사이에 금이 이렇게 거 있는 요 사이를 내가 다시 보여주게 하려면 네. 30일부터 35까지 unhide 요 두 개를 셀렉트를 다 하셔야만 돼요. 꼭. 그러고 unhide. 근데 저는 왜 계속 하이드가 나올까요? 두 개를 셀렉트 했는데. 32부터 34를 하이드를 하셨어요? 나왔어요. 예, 선생님. 맨 나왔죠? 바름에 예. 나오네요. 예. 선생님이 여기에서 요 화살표 내가 라이트 클릭하는 위치를 조금만 틀려도 다른 게 나오고 내가 네. 이 다른 걸 해도 다른 게 나오니까 엑셀은 굉장히 정확한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위치나 이런 게 조금만 틀려도 그래도 작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0일에서 35를 내가 해야 되지만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많이 길어지고 넓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왜냐하면 중간중간 28이 하이드가 또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이드들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가 하이드인 거 여기쯤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 만약에 하이드 된 게 있으면 언하이드 해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 하이드 된 거는 꼭 포함해서 그 옆에 걸 하나 이상 해야 되지만 하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 하이드 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29와 33 사이가 하이드가 되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몽창 잡아서 여기서 라이트 클릭 해서 네. 언하이드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네. 언하이드 되어 있던 건 그대로 언하이드를 유지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채우시는 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수증에는 이와 같이 있는데 이런 로고 같은 것이 필요하시다면은 로고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보관을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 insert에 갔더니 그림을 집어넣는데 픽처 같은 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있는 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넓으면 여기 이게 다 나오지만 내 스크린의 폭이 좁으면 못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밑에 가만히 보면 조그만데 버튼이 있어요. 내려가는 이렇게 갈매기 같이 생긴 체크 같이 갈매기 같이 생긴 게 그래서 걔를 클릭하게 되면 이 칸 안에 보이는 건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픽처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픽처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은 insert picture from이라는 게 from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this device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여러분 회사의 로고를 내 컴퓨터 안에 보관을 해 놓으셨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내 그림이 들어있는 로고가 들어있는 거기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이런 사진들이 들어있는 디스 디바이스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진을 내가 있는 데를 찾아서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방울이 생기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내가 집어넣고 하는 위치 대충 그 부분에다 갖다 놓고 인설트에서 여기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보이시거나 혹은 여기 픽처라는 게 보이세요? 네. 픽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 밑에 버튼이 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없으면 그냥 픽처 클릭하시면 되고 있다면 여기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this device에서 내 컴퓨터에서 그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게 없이 그냥 픽처만 있으면 어떤 때는 온라인 픽처 오피스사에서 온라인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서 눌러보세요. 온라인. 지금 아까 뭐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저는 저기 그냥 데스크탑 다운로드 이런 게 나와서 픽처를 찾을 수는 있는데요. 네. 선생님처럼 디스 디바이스 온라인 픽처라는 옵션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저거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야, 거기 이 픽처 여기 할 때 온라인에서 가져오는 게 없어요? 지금 365 사용하고 계시죠? 예. 온라인은 없어요? 온라인은 없네요. 그 디스 디바이스는 없어도 제가 찾을 수 있게 다 뜨긴 하는데요. 네. 근데 온라인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 그거는 그러면 여기 어디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써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아, 그렇게 이걸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매번 어떤 때는 이 온라인이 여기 가서 아예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온라인으로 만약에 가져오고 싶으시다면은 온라인을 누르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비행기 그림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 그림들을 쭉 넣어주면 이 중에 하나를 내가 더블 클릭하든지 오픈하면 이렇게 내가 꼭 사진이 없더라도 물론 이렇게 남들이 사용해서 샘플로 해놓은 걸 내가 로고로 사용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저는 필요가 없죠. 지금 건물 그림은. 그러면 건물 그림이 필요 없으면 클릭해서 방울이 생겼을 때, 셀렉트가 되어 있을 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없어집니다. 필요 없는 거는. 자, 얘도 또 딜리트 키를 누르시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여기에 선택을 해놓고 라이트 클릭을 누르시는 겁니다. 라이트 클릭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는 딜리트가 없어요. 대신에 컷이 있습니다. 자르세요. 그러면 컷은 내 손에 쥐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려낸 거기 때문에 어디 아무데나 하나 갖다 붙이면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 갖다가 아까 그 비행기 그림을 갖다 붙여야 되겠다 하면 여기에 가서 컨트롤 플러스 V 했더니 비행기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도깨비 꼬리가 나와서 끌고도 제가 다른 시간에서 항상 이걸 도깨비 꼬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4개 화살표는 거. 도깨비 꼬리를 끌고 다니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요 위쪽에 동그란 돌아가는 표시가 보입니다. 해보세요.
그림 가져온 게 있으시면 클릭을 하고 그림 하나도 못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네, 하나라도 가져오셨으면 클릭했더니 방울 외에도 요 위에 보면 뺑 돌아가는 화살표가 생겨요. 그 화살표, 여기 화살표에서 마우스를 누른 채로 하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걸로 그림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안 가고 이렇게 방향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사이즈도 키우고 줄이고 그 다음에 나는 비행기요 대가리 날개만 난 필요해 그림이. 그럴 때에는 얘는 또 어떻게 돼 있나. 예, 가셔서 요 코너에 가서 가만히 마우스를 바뀝니다. 예, 라이트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안쪽에서 라이트 클릭을 했더니 여기 스타일이 있고 크롭이 있어요. 그래서 크롭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는 날개만 필요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직 어디를 클릭하면 그 초이스가 나오나요? 라이트 클릭하는데 그냥 move here, copy here 밖에 안 나와서요. 자, 방울을 클릭하나요? 잠깐만요. 크게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도깨비 꼬리가 언제 생기느냐면요. 요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 꼬리의 위치에 따라서 라이트 클릭을 했을 때 열리는 메뉴가 달라요. 그래서 요 딱 줄 경계선에 가서 라이트 클릭을 했을 때 스타일, 크롭하고 컷, 카피 이렇게 쫙 큰 메뉴가 열릴 때가 있고 어디에 가서 내가 라이트 클릭을 했더니 이제 나오려니까 또 안 나오네. 나왔더니 짧은 아까 나오셨다는 move here 뭐 그거 3가지짜리 메뉴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게 열리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옆에 얘를 그냥 클릭해서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옆에 경계선에 가서 클릭을 하든지 안 되면 가운데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가운데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왔더니 이렇게 조그만 메뉴가 열리고 똑같은 라이트 클릭인데 가에 가서 열었더니 이렇게 큰 게 열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안 열리네요. 가에 가서 해도. 다시 해보세요. 계속 move here만 나와. 2번, 3번 경계선 위에서 하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림이 너무 조그매요? 선생님 거 정도는 되는데요. 더 키워볼까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요 코너 방울에 한번 가셔서 대각선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라이트 클릭을 해보세요. 안 되는데 선생님. 계속 move here, copy here만 어디서 해도 나오는데요. 나와야 될 텐데. 라이트 클릭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계속 move here, copy here, 자, 이제 cancel. 그러면 360에서 또 바꿨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때는 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네. 여기 위쪽에 가면 메뉴가 이렇게 선택할 때만 나오는 메뉴입니다. Picture Format이라는 메뉴가 열리게 돼요. 얘는 제가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다가 그림을 여기 위쪽에 보세요. 제 거. 여기에는 지금은 Picture Format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랬다가 네네. 저는 이 있어요. 그림을 클릭해서 세팅 얘를 선택을 했더니 생깁니다. 네. 그때만 생겨요. 그때 픽처 포맷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네. 가서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작업, 그러면 크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까 라이트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는 나한테 숏컷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 있던 거 플러스 다른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여기 픽처 포맷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게 여기에 다 나오게 되고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365에서는 아마 어쩌면 그걸 지워버리고 이것만 사용하라고 그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선생님 있고. 죄송한데 픽처 네. 포맷을 뭘 눌러서 나온지 다시 저는 포맷만 나오거든요. 지금
탭을 여기 어디 탭에 홈에 갖다 놓나요? 아, 아무 홈. 데나 있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탭은 아무 데나 네. 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네. 이 그림에 클릭해서 방울이 생겨야 됩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 picture format 혹은 picture 그러고 나오나요? drawing tool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저는 포맷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포맷을 클릭해 보세요. 하나, 포맷을 클릭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 픽처 보를, 픽처 이펙트, 픽처 레이아웃, 이거가 왜 난 안 나와? bring forward. 근데 크롭은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게 선생님 좁으면 지금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나온 것도 저도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요 맨 밑쪽에 사이즈라는 거는 나왔어요. 조그맣게 사이즈 나왔어요. 봐봐. 이거 밑에 있는 글씨. 이거 나오는 거 있어? 크롭 찾았습니다, 선생님. 크롭 예,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좁으면 여기에 있는 것들도 점점 더 안 나와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요 밑쪽에 있는 요 탭에 밑에 있는 데 가면은 더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더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다랗게 보여줍니다. 또 얘도 갔더니 더 있습니다 하고 여기 코너에 조그맣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틀어놓고 그래. 스크린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보세요. 조그맣게. 그러면 이것들이 밑에 가서 여기 더 있어요 그거예요. 그럼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게 생기거든. 거길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전부 다 하나하나 모든 걸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accessibility 옆에요. 사이즈라고 써 있는 크롭 찾으셨죠? 네, 크롭 찾았어요. 그런 식으로. 예. 엄마 그렇게 지금 세 번째인데. 이게 충분히 넓으면 당연히 이게 없어집니다. 더 보여줄 게 없으면 더 보여줄 게 선생님은 2019년 거 쓰시나요? 예. 아, 365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초쯤 되면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계속 바뀌어요. 2019년 제 것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어딘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아, 그리고 온라인 픽처도 찾았어요, 선생님. 예, 그렇게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네. 메뉴 위치를 왜, 뭐 내용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바뀌는 것도 아닌데, 메뉴 위치만 맨날 바꾸고, 메뉴 위치만 바꾸면 좋은데, 이 메뉴의 이름을 바꿔요. 아까 제 것처럼 픽처 포맷이 선생님 건 그냥 포맷이라고만 하고. 네. 약 올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지난 40년 이 엑셀 같은 게 생긴 지 지금 한 20년쯤 됐을 거예요. 20년 동안 아주 뭐 심심치 않게 바꾸고 어떤 데는요 탭의 위치를 하나 다 옆으로 보내고 위로 보냅니다.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인서트가 어디 갔지 가서 그러고 보면 인서트가 저 뒤쪽에 가서 있고 그래요. 이거 이거를 누르래. 리딩 아이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크롭 투 쉐입 해가지고 이거를 원형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또 거기에 가서 여기에 가면은 네, 퀵 픽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를 클릭을 해서 죄송합니다. 픽처 스타일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네. 픽처 포맷에서 네. 그거 어디서 찾았어? 이거 좀 덮어놔. 선생님 언두 해가지고 원래 네모난 모양서부터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요. 자, 네. 이 사람 지금 그건 픽처 스타일에 들어있어요. 자, 다시. 네. 자, 뭐 여기 있다. 인서트 메뉴에 가 있는데 내가 이 사진을 클릭을 해서 네. 여기에 픽처 포맷 혹은 포맷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여기를 네.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엄마 어디서 픽처 파는 포맷의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거 클래스 1 이거 아무것도만 오pen. 그러면 거기에 퀵 스타일 밑에 보면 픽처 스타일즈라는 것이 나와요. 퀵 스타일을 또 찾아야 되는데요. 퀵 제 스타일. 위치를 보세요. 순서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뭐 퀵 스타일이라든지 픽처 스타일즈라든지 스타일즈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거기까지는 비슷하고요. 근데 그 옆으로 가서 transparency, compress pictures, change picture, reset picture, and picture styles. 아, 여기는 picture styles하고 그림을 쫙 보여주는데요. 픽 그러니까요. 스타일을 넣고요. 그게 제가 그랬죠. 이게 스크린이 넓어지면 여기에 메뉴가 더 많이 나오고 좁아지면 이게 그림으로 조그맣게 쫄아들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 네. 것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넓히면 그림들이 네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 얘가 예, 예. 고르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러나 제가 이걸 줄이면 당연히 거기에 그런 것들이 가려지게 돼요. 모든 아, 메뉴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위치 드리는 걸 바꾸고, 자, 일단 좀 옆으로 했지만은 하여튼 이와 같이 지금은 워드 프로그램과 엑셀 프로그램 그리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세 개가 굉장히 많이 겹쳐졌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엑셀에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런 걸 세 개가 점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잘 배우시면 워드 하실 때 쉽고 워드도 메뉴가 아주 비슷해요. 그림이나 이런 게. 파워포인트로 갔더니 그것도 또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기가 한 가지만 배워놓으시면 두 번째 거 배우시기는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데이트, 자, 데이트 칸에 보면 I5를 클릭을 해보시면 날짜는 1월/1월 2022년 이런 식으로 써 있죠.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November 1st라고 써야 되겠다. 그런다면 여기에 가셔서 right 클릭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이 셀의 포맷, 서식을 바꾸는 것들은 right 클릭을 하시면 당연히 그건 이렇게 여러 개를 셀렉트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만 데이트를 쓰는 칸을 right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밑쪽에 가보시면 Format Cells라는 게 있어요. 한글로 되신 분이 여기 혹시 한글 메뉴로 되신 분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그 제 웹사이트에 가셔서 거기에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 엑셀 메뉴 비교표를 거기다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맷 셀을 클릭을 하였더니 이와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조절 화면이. 이 화면은 어디에도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조그맣게 있는 걸 클릭을 해도 똑같은 것이 열리고 얼라이먼트라는 데서 클릭을 해도 똑같은 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폰트라는 데 대해서 글꼴에서 클릭하셔도 똑같은 게 항상 열리게 돼 있어요. 같은 데로 보냅니다. 자, 이 셀은 나는 날짜야. 그러면 이 셀이 숫자입니까? 여기 위에 보면 네. 네. 네? 저 부르셨어요? 아닌가? 네.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이 날짜든 뭐든 하나를 클릭해 놓고 포맷 셀을 누르든 얼라인먼 옆에 있는 그 표시를 누르든 그 클릭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네네. 항상 우리가 계산할 때 답을 먼저 썼듯이 위아래로는 안 맞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어떤 같은 경우는 나 말해도 되는구나.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내가 작업할 위치를 먼저 셀렉트, 한 셀이든 10개의 셀이든 전체 페이지든 항상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할 작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을 표시가 꼭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걔는 요 셀은 넘버라고 되어 있는 데를 가셨더니 거기에서 이건 제네럴이냐 그냥 일반적인 뭐 글씨도 될 수 있고 숫자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냐 혹은 넘버냐 넘버라면 소수점을 2개를 찍어줄까 말까 천마다 코마를 찍어줄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해줄까 마이너스 표시를 해줄까 괄호를 쳐줄까
currency. 돈이라면, 자, 여기서 소수점은 몇 개를 찍어줄까? 돈은 대부분의 나라가 일단 무조건 천마다 코마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건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심볼을 아무것도 안 씁니까? 혹은 여기를 눌러보면 뭐 달러 표시부터 원 표시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시를 넣어주게 되면 요 밑쪽에 보이시는 데 있죠? 제가 밑에 보면 어마운트 같은 데는 달러 표시가 앞에 있죠? 그게 바로 그런 데에서 달러 표시를 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예요. 회계상으로 할 때는 뭐 똑같습니다. 돈이지만 달러 표시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넣고 회계장부에서는 뭐 구태여 넣어달라 그러면 넣어줍니다. 대부분은 소수점이 2개인데 자, 여러분이 무슨 과학 이런 거 같은 걸 하게 돼서 소수점을 4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4개로 변합니다. 자, 이제 날짜가 나왔어요. 데이트를 가서 보니까 여기서 타입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지금은 샘플은 1월 1일 202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Wednesday, March 14, 2012 이런 식으로 써달라.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이었어요. 내가 몰라서도 이렇게 자기가 가르쳐줍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Saturday, January 1st, 2022 우선 저만 눌러 보여만 드리겠어요. 자, 여기 칸이 넓어서 좁아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똑같은 날짜가 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다시 아까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여기 이렇게 Wednesday 이 형식을 쓴다. 그랬더니 당신이 골랐던 1월 1일은 이런 식입니다. 혹은 내가 쓰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날짜를 January 1st 이런 식으로 여기 가서 보시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은 남미 같은 데에서는 날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달을 씁니다. 그리고 연을 쓰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식을 써야 돼요. 미국식으로 3월 14일이 아니라 14, 3월 2012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가서 표시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은 연, 월, 일이 안 나와 있는데 랭귀지 자체를 변형을 시키시면 여기에 가서 연, 월이 생기는 버전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 오피스 이것도 학생용이 따로 있고 오피스용이 따로 있고 이랬기 때문에 비즈니스용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격이 2배, 3배로 뛰면서 기능이 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365도 어쩌면 그 기능에 비즈니스 어카운트하고 퍼스널 어카운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나눠놓고 가격이 비즈니스 쪽으로 가게 되면 비쌀 때는 뭔가 몇 개는 더 집어넣어 놨습니다. 뭐 이렇게 웬즈데이 이걸로 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 금액이나 번호가 넘버가 들어있는 칸은 모자라면 이렇게 샵 표시, 파운드 표시로 변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도 영수증에서 이런 계산식은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equal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얼마 이렇게 해놓고 서브토털이 얼마이냐 여기에서는 오토매틱으로 가서 sum을 클릭을 했더니 이제 제대로 잘 해줬어요. 그러면 엔터. 지난번에 잠깐 했죠. 그래서 자 세금은 나는 이거 곱하기 퍼센트라면 세금이니까 equal로 시작을 하고 subtotal 곱하기 8%. 요 위치만 내가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했더니 세금 8% 세금을 계산해 줬어요. 버지니아는 세일즈 텍스가 6%죠. LA는 9.5%입니다. 바가지를 몽창 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돈을 내야 될 총액은 어떻게 써요? 이퀄로 시작해서 요거 총액 더하기 그 밑에 거 세일즈 텍스 끝났으니까 엔터.
그랬더니 이제 총액은 이거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제대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 포맷들을 이렇게 되면 1번 쓰고 2번 하려면 아까 제가 했던 식으로 1월, 2월이 아니라 영수증 빈 것을 손님 이름도 다 비워놓은 다음에 영수증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쫙 시트를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까지 해놓으신 거는 여러분들이 파일에 가서 파일 탭 아시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에 가서 Save As를 누르시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건 엑셀 기초반 예문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Save As 하시고 보관하고 싶으신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노벰버에 시작했던 클래스니까 여기다가 노벰버 2021 기초반에서 사용하는 예문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세이브 해놓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원본은 가지고 계시니까 공부를 다시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저장이 다 끝나셨어요? 저장이 다 끝나셨으면 저장이 끝난 상태에서 자, 파일 메뉴를 가서 클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보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파일 메뉴를 가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홈 메뉴 밑에 보면 New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New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에 있는 More Templates 준비해 놓은 것들을 뜻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New에서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New를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가서 샘플 워크시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뭐 타임시트, 직원들 타임시트를 할 것이냐, 달력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연도를 적어주고 달을 적어주면 달력을 자기가 해줍니다. 이렇게 넣고 싶은 그림도 여러분들 가족들 가끔 보면 이렇게 아시는 분들 중에서 연초에 연하장처럼 달력을 만들어서 거기 가족 사진 붙여서 보내시는 분이 있죠. 그런 것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프린터로 내가 칼라 프린터라면 더 비싸게 드니까 월그린이나 무슨 뭐 이 스테이플 오피스 이런 데 가셔가지고 칼라 사진 인쇄를 해달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싸게 듭니다. 그럼 여기에 크리스마스 카드부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서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근데 나는 인보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인보이스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돋보기를 누르시거나 엔터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보여줍니다.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지. 그 중에는 뭐 프로덕트 네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세일즈 인보이스인데 어디로 물건이 갔는지 이런 거 트랙하는 것도 복잡한 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냥. 자, 심플 인보이스라든지 이거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그거 그냥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이템 넘버, 디스크립션, 퀀티티, 유닛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우리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제 화면 요거는 보이세요? 아니면 안 보이세요? 이 심플 인보이스라는 거 만드는 거, 크리에이트라고 써 있는 거. 잘 보여요. 예, 왜냐면 어떤 때는 저 밑에 화면까지만 보이고 위에 화면은 안 보여서 그래요. 보입니다. 자, 예, 크리에이트를 클릭하세요. 이제는 안 보이죠? 새로 생기는 화면은.
안 보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그죠? 새로운 게 백지로 이 약간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인보이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식의 인보이스가 하나씩 생기셨어요? 네. 그럼 여기에는 가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식이 되어 있는 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프라이스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데 가서 클릭을 해보면 저 위에 FX를 가서 보시면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펑션이. 함수가 다 들어있어서 나는 여기에다가 퀀티티는 1개고 가격은 15불이야 하고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계산을 해주는, 우리가 힘들여서 만들었던 함수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디스카운트 칸은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아래를 쭉 봐서 디스카운트 칸이 이런 게, 자, 제 거는 F칸에 나는 디스카운트는 여기에 필요 없어. 그런데 있는데 내가 이 F칸을, F 컬럼을 지워버리면 뭐가 지워져 버려요? 이메일, 웹사이트 이런 게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도 이렇게 가서 봐야 돼요. 세일즈 텍스는 이런 게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 디스카운트는 그냥 사용 안 하시든지, 디스카운트는 괜히 이게 있으면 손님이 여기 디스카운트 얼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디스카운트 글자만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는 어떻게 지우신 거예요? 가서 라이트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렀는데 안 지워지고 그냥 그대로 컬럼 1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거에 같은 경우에. 보이세요? 어떤 분은 완전히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안 지워집니다. 저는 지워지는데요. 딜리트라니까. 저도 이메일 같은 거는 지워졌어요. 그런데 여기 계산이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은 안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여기 디스카운트를 요 포뮬라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지우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때에는 그거는 다 다릅니다. 자, 프라이스 칸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포뮬라도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실제적으로는 반 정도는 이게 프로텍트가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이거 인보이스 만들다가 잘못해서 여기 포뮬러를 깨트려 버렸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여기다가 15 2개래 아니야 30불 하고 내가 30불이라고 적어버리면 여기에는 30이 들어가지 포뮬라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것도 포뮬라가 가격 이런 게 드는 데다가 한번 그냥 뭐 10불 30불 손으로 적어 보세요.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였으면 그 자리에 가서 클릭하시고 저 위쪽에 있는 FX에 가서 포뮬라가 살아있는지 죽어버렸는지를 가서 한번 보세요. 딜리트했더니 포뮬러가 다 지워졌어요, 선생님. 지워졌죠. 예. 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카피해서 수십 장, 수백 장을 할 건데 그 중에서 하나 잘못해서 지워버렸더니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제. 나는 이거 돈 계산해서 여기다가 50개 팔았다고 해서 50개 퀀티티 잘 고쳐놨는데 얘는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 포뮬라 만든 거에서 완벽하게 못 끝내서 그렇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타치 못하도록 프로텍트, 보호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중국방 같은 데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프로텍트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어요. 인보이스 같은 거가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클릭을 한다거나 뭘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항상 포뮬러가 살아있도록. 그런데 많은 이 포뮬러들이 만들어져 있는 형식들은
그런 것에 프로텍트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대략 한 반 정도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사용하실 때에는 원본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타치하지 않은 것에서 카피를 하시는 걸 꼭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상업용으로 돈을 주고 사는 거는 99% 프로텍션이 돼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못 고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계 프로그램, 퀵북스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신다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다 잘못해서 뭘 잘못 썼더라도 그 다음번 영수증으로 가면 그 다음번은 포뮬라가 다시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료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파일에 가셔서 뉴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비즈니스에 대한 거, 퍼스널에 대한 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퍼스널 같은 거 연말에 요건 워드에서 하시면 더 많아요. 워드 프로그램에서는 퍼스널에 카드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엑셀에 대해서 카드 그러면 아마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어주나 비즈니스 카드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진도 넣고 이름도 넣고 위치는 여러분들이 일단 갖다 놓고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엑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시간 나실 때 천천히 한 번씩 보시고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에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만약 이제 네. 사진을 인화할 때 사진관에 가지 않고 이 칼라 아까 그 뭐 월그린이나 인터넷에서 월그린도 여러분이 인터넷 구좌가 있으면 월그린 어카운트가 있으면 월그린의 인터넷에서 월그린스죠. S가 있죠. 월그린스.com에 어카운트를 오픈하시면은 거기에다 사진을 올리시고 보내면 거기에 그 사이트들마다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진 인화하기 하면은 거기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좋기는 USB에다 가져가셔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진을 그저 뭐 한두 장, 너댓 장만 하신다면 좋지만은 아니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셀폰으로 찍은 것들은 5장만 보내면 이메일이 벌써 용량 꽉 찼습니다. 막 이러고 나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USB 같은 데다 해서 가져가시면 요 사진은 2장 뽑아주고 이 사진은 사이즈를 키우고 뭐 저 사진은 테두리를 이렇게 해주고 이 사진은 뽀얗게 해주고 이 사진은 반짝반짝하게 끝내주고 그런 거를 그 조그만 기계에다가 내 USB 꼽으면 잘 가르치니까 시간 나실 때 마스크 잘 하고 가셔가지고 혹시 그 페덱스 쪽에도 선생님 페덱스 쪽에서도 그러면은 이 사진하고 그 칼라 프린트 했을 때 그 잘 어떻게 선명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사진을 그러니까 셀폰으로 찍은 거 그게 화질이 좋으면 거기 것도 좋게 나오고 옛날에 사진관에서 뽑아준 것과 똑같이 화질 뽑아줍니다. 지금 셀폰에서 여러분들이 화질 제일 좋게 해가지고 뭐 집안 사진을 찍는다든지 저 먼 산을 찍으면 그거는 뽀얘지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 5m, 10m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걸 찍어가지고 그야말로 5피트에 5피트 내 전신 크기를 해도 한 2m만 떨어져서 보면 모릅니다. 옛날에 뭐 결혼 사진 커다랗게 해서 벽에다 걸었죠. 지금은 우리 셀폰이 그만큼 정도로 화질이 나와요. 네, 이제 화면이 그럼 제대로 나왔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어느 화면이 나가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 제가 모니터 2개에다 화면을 3개, 4개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객 명단, 필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고 회사명이 있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시티, 스테이트 이렇게 집코드, 외상지금 현재 밀려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이와 같은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걸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엑셀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A 컬럼에서 지금 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A 컬럼 왼쪽은 선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예, 꼭 뭐 잘라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A 컬럼 앞에 컬럼 하나를 조그맣게 더 넣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서 나가서 일하시면 어떤 분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매니플레이터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라면은 괜히 쓸데없이 빈 컬럼이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 A1, A2 이렇게 뭐 이름 쓰고 빈 거 하나 놓고 그러면 이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해서 하이드 시켜주시든지, 예, 아니면 하이드 아까 했듯이 2개 컬럼하고 라이트 클릭해서, 예, 하이드 했더니 그 2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작업을 하면 이것만 갖고 하게 되죠. 어떤 분은 여기 A 옆에 컬럼을 하나 조그맣게 넣어놓는 걸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대로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클릭해서 인서트가 있어요. 자, A 글자 위에서 라이트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A 위에서 라이트 클릭을 하시면 A 왼쪽에 만들어줘요. 만약에 내가 이 컬럼에서 라이트 클릭을 했다 그러면 인서트를 누르게 되면 이 왼쪽, 즉 D와 E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자, A 컬럼 왼쪽에 하나가 새로 생기게 되면 이제부터는 걔가 A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A였던 컬럼은 B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A 컬럼에서 라이트 클릭을 하시고 인서트를 클릭을 했더니 A와 같았던 옆에 왼쪽에 컬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A였던 컬럼은 이름이 B로 변하고 B였던 것은 C로 변하고 이렇게 생길 때마다 변하게 됩니다. A 컬럼 왼쪽에 내가 하나를 이 빈 칸을 더 만들고 싶으시면 A에서 라이트 클릭을 합니다. A 글자 먼저 클릭해서 이걸 선택을 해놓고 클릭한 다음에 라이트 클릭을 해서 거기 나오는 메뉴 중에서 인서트, 삽입, 인서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A 왼쪽에 컬럼이 하나 새로 생기고 A 컬럼이었던 것은 이름이 이제는 B 컬럼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돼서 했더니 이제 여기 선이 거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A가 이렇게 넓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예 조그맣게 이렇게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너비 조절하는 건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스크린 사이즈 때문에 밑이 너무 많이 안 보이고 많이 잘릴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탭, 메뉴를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 탭 구석에 가면 라이트 클릭을 거기 라이트 클릭이 아니라 버튼이 있습니다. 갈매기가 있어서 그걸 클릭하면은 거기에 이걸 리본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기 있는 거를 이 리본을 풀 스크린 모드로 해달라고 그러면 내 화면 전체에 차지하게 되고 shows tabs only 그러면 얘를 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거 큰 메뉴 같이 보이는 거 탭이라고 불리는 그것만 남고 요거는 가려줍니다. 자, 가셔서 show tabs only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할 자리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특히 laptop 같은 데서 위에를 많이 차지해 버리면 작업할
이 칸들이 너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내가 홈 메뉴를 클릭을 하면 그때는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데로 또 가게 되면 다시 또 가려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여기가 메뉴를 자꾸 사용해야 되니까 필요하다 그러거든 다시 그 오른쪽 밑쪽에 오셔서 클릭하면 죄송합니다. 여기 얘를 메뉴를 하나는 보인 다음에 나오는 요 화살표 갈매기를 클릭하셔서 다시 이번에는 always show ribbon 하면은 이 리본이 지금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걸로 이제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히 laptop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끔 굉장히 유용한 적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 저 밑으로도 더 있어요. 오른쪽으로도 더 있어요. 내 화면에 다 안 들어갑니다. 이걸 다 들어가게 하자고 요 오른쪽 밑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 걸 해서 글자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너무 조그매서 보이지가 않아요. 할 수 없이 나는 글자는 이렇게 키워놓고 작업은 해야 되겠는데 이쪽도 잘라져서 안 보이고 저쪽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이걸 마우스를 살살 굴려서 밑에를 가서 보고 옵스 얘가 뭐야 개인 이름이야 이건 회사 이름이야 뭐 이게 물론 지금은 여기 전화번호 같은 거는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여기에 있는 헤더가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이게 직원 이름인지 컨택 네임인지 주인 이름인지 뭐 그런 걸 모르겠다. 이런 식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왼쪽으로 가면 나는 회사 아이디, 회사명 자 여기에서 그중에 셀을 하나를 클릭하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키보드에 보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서 보면은, 자, 이만큼 왔더니, 이 밸런스는 누구 거야? 이름은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저쪽으로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엑셀 데이터 쉿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나는 이 옆에는 필요가 없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요걸 이 위에 두 개는 보이나 마나니까 옆에 있는 막대기를 살살 해서 이렇게 3번, 로우 3번부터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나는 요 3번 로우는 계속 유지가 됐으면 딱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이걸 밑으로 갔을 때 요건 계속 네임이야. 컨택 네임이야.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요걸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자, B4 칸을 가서 클릭을 하세요. B4를 가서 클릭을 했습니다. 나는 B4, 이 줄, B4가 있는 이 줄 위쪽은 내가 밑에 화면들을 막 움직이더라도 얘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제목은 계속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걸 freeze 한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freeze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줄에다가 클릭을 하고 당연히 A4에 클릭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클릭 A4나 B4나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View 탭을 가서 클릭합니다. 저 위쪽에 View 탭을 클릭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큐브여기 프리즈 예. 이렇게 freeze pane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요걸 천천히 찾아보세요. 밑에 큰 제목으로 한다면 윈도우라는 데 있고, 그림으로 직접 프리즈 페인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여서 여기 윈도우라는 걸 클릭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화면에 있는데, 프리즈 페인은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은 여기 갈매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freeze pains가 있고 freeze top row, freeze first colum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치를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얼려 그러면 위치 선택한 거에 위쪽이 얼어버립니다.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위치를 내가 골라준 이상은 freeze pains를 하면 여기에 얇게 금이 갑니다. 제 생각엔 좀 더 진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번에는 제가 막대기로 이렇게 밑에를 가면 어떻게 돼요? 제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내가 이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편하게 되는 거예요. 프리즈를 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 자, 질문 있으세요? 네. 다시 또 뷰에 가서 freeze pains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하나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unfreeze라는 게 나옵니다. unfreeze가 없다 그럼 나는 고정시켜 놓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unfreeze pains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얘가 가면 이렇게 위에 1번 이게 마음대로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그거는 아까 여기에 어디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View Freeze Pains에서 Top Row를 맨 첫 번째 위에 줄을 고정시켜 주세요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치를 내가 안 골라 주었어도 되는 거예요. 가서 다시 이번에 Freeze Pains에서 Unfreeze 또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freeze pains에서 freeze first column. first column이 어떻게 돼요? A 컬럼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여기다 빈칸을 하나 넣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freeze first column을 해놓고 내가 이걸 왼쪽으로 아무리 가지고 가도 여기가 뭐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 이러면 freeze 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습니다. 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가는 거에 문제 있으신 분 계세요? 한 가지 방법은 오른쪽 밑쪽에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가서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서 오른쪽 하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오른쪽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위에 오른쪽 아이디를 내가 무조건 다 프리즈 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아이디보다는 오른쪽에 가서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프리즈를 해달라 그러면 프리즈 기능은 내가 선택한 셀의 위에를 아까 프리즈 하는 거를 공부하셨는데 실제로는 위쪽과 왼쪽을 프리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C3를 제가 골라놨기 때문에 이 위쪽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안 보이죠? 왼쪽이니까 이 B 컬럼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뷰에서 프리즈 아까 언프리즈가 돼 있었으니까 언프리즈 해놓고 그 다음에 프리즈 페인에서 이번에는 그냥 프리즈 페인을 내가 올려주세요. 고정시켜 주세요. 왜? 내가 여기를 이미 선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프리즈 페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게 올리느냐 고정되는 것은 A와 B가 다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도 보이시죠? A 컬럼과 B 컬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내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는 회사명이 필요한데
이 번호 갖고 난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뷰에 가서 unfreeze를 먼저 하고 이번에는 D 내가 D 칸을 고르게 되면 어디가 프리즈가 돼요? 이쪽이 프리즈가 되죠. 왼쪽이. 위는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왼쪽을 프리즈를 시켜야 되니까 D를 골라놓고 가서 프리즈 해놓으면 얘가 여기 A, B, C가 다 프리즈가 돼버립니다. 제가 이쪽을 움직이더라도 보이시죠? A, B, C 컬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시 unfreeze 하겠습니다. 왜? 나는 실상 아이디나 A 컬럼이나 B 컬럼은 필요 없어. 난 회사 이름만 여기 남으면 좋겠어. 그러면 미리 여기에서 살살 준비를 해서 A 컬럼은 안 보이게 하고 B 컬럼도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C 컬럼만 보이도록 하고 뒤에서 프리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C 컬럼만 남고 나머지는 다 프리즈가 안 되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A 컬럼과 B 컬럼은 여기를 잘 유지를 시키시거나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가려버리고 C 컬럼만 남게 하고 회사명만 남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쪽도 필요 없는 이런 거는 가려지게 살살 또 내려서 가리고 이러면 회사 이름이 여기에 남아있게 되겠죠. 어디 D3에 가서 클릭을 하고 프리즈를 하게 되면 요 다음 번부터는 제가 이쪽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사 이름은 계속 남아 있어서 그 회사의 주소를 찾는다든지 이런 걸 때 아주 편하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갔더니 회사 이름은 남아 있는데 아유 여기 제목이 또 없어져 버리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언프리즈 해버리고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회사명 이름 전화도 고정을 시키고 회사 이름도 고정을 시켜야 되겠어. 그럴 때에는 D4 여길 가서 클릭을 해 놓습니다. 왜? 이 클릭한 셀의 위쪽은 전부 다 고정이 되고 왼쪽도 다 고정이 되게 그렇게 하려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 D4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 놓고 뷰에 가서 프리즈를 하면은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위가 남아 있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남아 있고 그래서 항상 내가 얘는 이 회사의 스테이트야. 이 회사의 집코드야. 이 회사의 외상값이야. 난 회사마다 뭐 주소 이런 건 필요 없고 외상이 필요해. 자, 회사 이름하고 밸런스만 이 표만 해주면 돼. 해서 얘를 프린트를 해와. 그랬다 그러면 역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셀렉트를 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요 프린트 할 때는 이게 이제 또 다 보일 때가 있으니까, 보이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필요 없는, 여기에서부터 이거는 또 다 하이드를 시키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매번 조금 저기 해서. 자, 여기서 하이드를 시키시고, 셀렉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셀렉터 하면 끝나는 데가 잡기가 힘드시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잘 잡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파일 프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린트 기능은 이렇게 자 지금 셀렉트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파일 메뉴를 가서 클릭을 하세요. 파일 메뉴에서 많이 쓰는 펑션 기능 중에 하나가 밑쪽에 가면 프린트가 있습니다. 프린트가 보이시면 프린트를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골라놨던 이 아이디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네요.
요 표, 그러니까 그 내가 여기 했던 거의 위쪽이기 때문에 위에 있던 숨어 있던 두 칸, 왼쪽에 있던 한 칸, 그게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프린트를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쓸데없는 얘기가 줄줄이 들어갔을 거예요. 연습하기 뭐 이런 거 같은 게. 왜냐면은 프린트 기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놔두면 첫 번째는 내 프린터를 연결을 해줍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대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와이어리스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ready라고 써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연결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프린터들이 쭉 나와요. 저한테 이렇게 프린터가 10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사용했던 프린터들이 이렇게 줄줄이 가서 붙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라는 게 있고 거기에 ready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프린터 연결되신 분은 당연히 프린터로 이미 있을 뿐더러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라는 게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 손 흔들어 주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XPS 다큐멘트 라이터라고 나오는데요. 그건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니터용으로 쓰고 있는 랩탑이 윈도우 7 옛날 거라서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PDF라는 제 거 보면 이게 뭐 퀵북스 PDF 컨버터 이런 식으로 PDF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도be PDF는 있어요. 예, 똑같은 겁니다. 네. 예. 아도be 회사에서 제공하는 PDF라는 프로그램이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무료예요. 다 PDF로 인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쇄기를 통하게 되면 종이에다 프린트를 해줍니다. 나머지 하나는 PDF로 인쇄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터가 연결이 없어도 되고 길에서 공원에서 스타벅스에서 사용하시는 거기에서도 내가 꼭 이메일로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것을 서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프린트를 종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 인쇄하는 것을 PDF로 만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PDF 포맷이 돼서 이거는 전 세계의 누구나 전화기에서도 오픈해서 읽을 수가 있고 아무 때나 프린터가 연결이 된다면 종이에다 인쇄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내 의사한테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은행으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정부에서 무슨 도큐멘트를 업로드 하세요. 그러면 항상 PDF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이에 인쇄해 갖고는 온라인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아무거나 이 PDF를 고르시고 만약에 프린트를 누르면 여기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PDF로 인쇄해 주세요 하고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 프린트를 누르게 되면은 종이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Save 프린터 아웃풋을 종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컴퓨터에 파일 이름을 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document 1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써서 그러면 요 밑에 보면 save as 타입의 PDF라고 나옵니다. 이건 유니버셜한 거예요. 전 세계 누구나 다 이걸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파일 네임을 적은 다음에 이 폴더 안에
세이브 하게 되면 이게 종이에 인쇄되는 대신에 내 컴퓨터 안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시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온라인 뭐 이런 여기 내 폴더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뭐 데스크탑에 해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클릭하는 겁니다. 이제는 프린트가 아니에요. 인쇄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필요 없는 분은 캔슬 해버리면 다시 여기로 와서 파일에 가서 프린트를 마저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프린트 화면으로 전부 다 돌아오셨습니까? 선생님, 근데 save나 save as에서는 PDF로 세이브하는 옵션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옴, 버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우선 이걸 보세요. 자, 왜 차이가 있느냐? PDF는 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데 나는 이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까 셀렉트 해놨었죠. 여기 요만큼을. 자, 여기에 보면 세팅스에 가면 프린트 에어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트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엑셀 시트를 전부 다 인쇄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도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에 가서 보니까 Entire Workbook, 내가 시트가 10장을 만드는 게 있으면 10장을 다 인쇄해 줍니다. 여기는 시트만 인쇄를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요 엑셀 시트 하나만 인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갔더니 프린트 셀렉션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셀렉트 해놓은 게 뭐예요? 요것만 셀렉트 해놨었잖아요. 왜냐면 다른 지저분한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회사에 보내줄 서류는 요만큼만 보내주면 된다. 그러면 셀렉트하고 그 셀렉트 프린트 셀렉션을 해놓고 그 다음에 PDF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요것만 인쇄가 되어 있는 PDF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프린트에서 차이점. 일단은 그게 프린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고 여기 셀렉션을 하지도 않고 아예 이번에는 프린트 시트에서 자, 제가 이게 페이지가 이게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 시트가 한 페이지, 밑에 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있다 그러는데 나는 1페이지하고 3페이지만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페이지스에 가서 나는 1페이지 부터 3페이지. 자, 이 옵션은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거는 내가 1,3 이렇게 하면은 1페이지와 3페이지만 인쇄해줘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제가 1페이지에서 저기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할 수 없이 1페이지에서 1페이지. 이렇게 해서 1페이지 인쇄하고 그 다음번에는 뭐 3페이지부터 3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그렇게 되면 1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건너뛰든지 붙든지 내 파일 서류를 마음대로 필요한 부분만 인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프린트 셀렉션을 할 때요. 네. 미리 드래그를 해서 셀렉트를 하고 프린트에서 셀렉션을 누르나요? 아니면 프린트 셀렉션에서 한 거예요? 항상 모든 엑셀 작업은 셀렉션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셀렉션을 안 해놨으면 셀렉션 옵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셀을 셀렉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공식을 썼죠? 네. 프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를 셀렉트해서 프린트를 한다면 그 셀렉션을 항상 처음에 먼저 해놔야만 됩니다. 다른 모든 작업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린 게 없어요. 네. 네. 자, 이제 우리는 프린트는 안 하니까 여기 밑쪽에 캔슬이 얘는 없으니까 그냥 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엑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프린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풀려면 당연히 뷰에서 프리즈 페인즈에서 언프리즈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무 때나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려 하이드 돼 있는 걸 언하이드 시키려면 항상 이게 C 컬럼과 J 컬럼 사이가 비어 있으니까 C에서 J를 포함해서 얘는 꼭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더 포함되어 있어도 그만 안 돼 있어도 그만. 그렇게 하고 라이트 클릭하셔서 unhide 그랬더니 이게 짜자작 펴졌어요. 그리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셨을 때 제 거에 잘 보이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F와 G 사이에 얇은 점선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거에도 어쩌면 거기 F와 G에 있을 수도 있고 옆으로 조금 움직여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점선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예. 점선이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에 가면 페이지 브레이크 뷰 저 맨 위에 가면 홈 탭 말고 그냥 파일로 갔다가 백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여기 뷰 어디 갔어? 예. 뷰 메뉴에서 보면 노멀로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보는 노멀 뷰입니다. 페이지 브레이크 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내가 내용이 적혀 있는 것만 이쪽 한 페이지 하고 요거 나머지는 좁은 한 페이지 반 페이지가 이렇게 당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를 한다면 얘는 2페이지가 필요한 거예요. 옆으로지만은 만약에 또 다시 이렇게 노멀로 가게 되면 그냥 이런 식이 되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쯤에도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면 페이지 브레이크 뷰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 둘, 페이지 3,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까지가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하게 되면 세 페이지에 이렇게 나눠서 되겠다는 얘기예요. 얘 밑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내가 그런데 얘를 전부 다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 페이지보다 폭이 넓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파일로 가서 프린트를 갑니다. 선생님, 점선은 항상 그 페이지 구분을 표시해 주는 건가요? 예. 네. 자, 첫째, 여러분들의 이 종이에다 인쇄하든 PDF에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 세로가, 가로가 더 길게 돼 있죠. 세로가 더 길게 돼 있죠. 요것을 우리는 이쪽에 가서 보시면은 들어가 있어. 오리엔테이션, 포트레이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 사진을 찍을 때는 대개 이런 모양으로 찍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위아래로 찍는 거, 종이를 이렇게 위아래로 찍는 것은 잘 안 나오나? 네, 저희가 돼서 못 나오네. 종이를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되는 것은 포트레이트라고 부르고,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찍을 때는 우리가 대개 옆으로 눕혀서 찍게 되죠. 그래서 여기 포트레이트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버튼을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거기에 랜드스케이프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보세요. 종이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주게 됩니다. 차이 아시겠죠? 랜드스케이프와 포트레이트. 우리가 프린트 하려고 그러는 건 여기에 나오는 거 말고도 오른쪽으로 더 길게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여기 페이지 1 of 3. 그러니까 세 페이지. 그래서 여기에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요건 두 번째 페이지. 요건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난 이걸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지는 건 싫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 밑쪽에 내려가면은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지금 현재는 액츄얼 사이즈예요. 내 엑셀에 있는 사이즈를 그대로 인쇄하려니까 한 페이지에서 삐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는 Fit Sheet on one page,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one of one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서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옆으로 3페이지인데 그걸 한 페이지에 넣어달라 그러면 조그매져 갖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할 수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저는 선생님하고 다 똑같은데요. 페이지스 3 to 4라는 것은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액티브 시트 인쇄하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써는 건 의미가 없죠. 예. 예, 이건 제가 여기에서 골랐을 때에만 선택을 네. 여기를 위를 했을 때에만 액티브 시트를 전부 다 해달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예. 예. 이제 요게 세이브 끝나고 뭐 나갔다 들어오면 이런 게 다 다시 제로로 없어지는데 사용했던 것들이 이렇게 찌개기가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 밑에 커스텀 마진이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혹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예. 제 여기 종이를 보셨더니 아우 이거 오른쪽에 너무 많이 비었는데 이거 좀 줄이면 글자가 좀 더 크게 돼서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기 마진, 여백을 뜻합니다. 이 여백을 내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인쇄를 위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마진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통으로 지금은 커스텀 마진, 보통으로 하는 걸 제가 네로우로 조금 여백을 조금만 남겨. 그러면 자 누르시기 전에 여기를 한번 잘 보신 다음에 네로우를 클릭해 보세요. 그때 요런 데 같은 데가 조금 더 붙었어요. 뭐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났네요. 지금은 1인치에서 0.75인치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커스텀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 마진을 클릭을 해서 자 오른쪽은 right, 오른쪽은 0.25가 아니라 아예 난 제로로 해줘. 탑도 아주 제일 조그맣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오른쪽이 이렇게 좀 더 커지고 위쪽이 없어지고 여백 조절을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개는 여백은 그냥 스탠다드나 네로우나 이런 정도에서 지금은 사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인쇄 같은 게 훨씬 더 엑셀 사용이 몸에 익으시면 여백을 조절하시는데 대개 여백은 여기서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이 사이즈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건 레터 사이즈지만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리걸 사이즈, 훨씬 더 긴 모양이 돼 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거 이렇게 긴 종이 있죠. 그런 걸 사용한다면 그때 여기서 내가 골라 주어야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꼭 알고 지내셔야 될 프린트 기능들이었습니다. 자, 프린트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문 있으세요? 요즘은 뭐 전화기나 이 laptop 이런 것들에서도 프린터 자체가 와이어리스로 억셉트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건 그 프린터 사실 때 그 세팅이 있으면 집에서 있는 방 안에 있는 laptop에서 리빙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런 데서 마음대로 프린터 한 대만 놔두고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프린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가격 차이도 더 나지 않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프린트 기능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백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솔트 기능과 프린트 기능을 알아보았고, 자, 여기에 회사명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아이디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는 그런데 우리 회사를 회사 이름으로 ABC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어. 그럴 때에도 항상 먼저
내가 데이터가 있는 셀을 셀렉트합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B3부터 J19까지 이렇게 셀렉트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항상 무슨 작업을 하든지 간에 셀렉트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셀렉트 해 놓으시고 저 위에 탭에 갔더니 데이터라는 탭이 있어요. 자,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세요? 그 중에 봤더니 데이터 칸에 가니까 sort라는 것이 있습니다. sort를 클릭하세요. 못 찾으신 분은 말씀하시고 sort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이 하나가 열리게 됩니다. 제 sort 창 보이세요? 네. 네. sort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sort 창을 보면은 여기에 첫째 가운데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column, sort on, or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느냐면은 이게 데이터 이 테이블을 어떻게 정리를 해줄까? 회사 이름을 해서 정리해 줄까? 지금은 아이디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전화번호로 해줄까? 아니면 스테이트, 집 코드별로 해줄까?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ort by 했더니 여기 자 아이디로 해줄까? 회사명으로 해줄까? 자 회사명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얘가 어떻게 해서 요 첫 번째 게 제목인지 알까? 여기 오른쪽 위쪽에 보면 My data has header라고 딱 찍혀 있어요. 요거 체크를 이게 만약에 내가 없다면 얘를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ort by id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물어보느냐? 컬럼 B, 컬럼 C, 컬럼 D, 컬럼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명 클릭하시고 셀 밸류 이건 항상 셀 밸류가 우선적이에요. 이 내용물에 의거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뭐 큰 의미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더는 알파벳을 A부터 Z로 하느냐 혹은 Z에서 A로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smallest to largest 혹은 largest to smallest 여러분들이 있는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변해서 얘가 조금 변하지만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OK 하시겠습니다. 회사명으로 해줘. 이렇게 셀렉트를 다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A자로 시작하는 에이스 컴퓨터라는 것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에이스 컴퓨터에 딸려 있는 아이디 넘버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주소, 전화번호가 거기에 다 같이 올라가 줘야 되겠죠. 에이스 컴퓨터만 달랑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메뉴를 꼭 데이터를 다 셀렉트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밸런스를 셀렉트를 안 했다 이 컬럼을 그렇게 되면 이건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순서가 다 뒤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엉망이 돼버리죠. 오케이 했더니 이제 여기 A, B, C 순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따라있던 주소, 전화번호, 밸런스, 외상금액도 똑같이 연결이 돼서 끝나 있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sort 기능을 다시 한 번 또 클릭합니다. 요번에는 state로 정리를 좀 해줘. 그래서 sort by 가서 여기에서 state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은 state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먼저 하고 누구를 늦게 해주나. 돈 많이 밀린 놈을 먼저 해줘. 같은 스테이트에 있더라도 내가 외상값 받으러 가야 되는데 많이 밀린 커스터머부터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걸 맨 위쪽에다 넣어줘. 자, 스테이트별로 오더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같은 스테이트에 있는 고객이라면 외상 대금이 큰 사람을 위쪽으로 올려서 해줘. 그러려면 여기 add 레벨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애들 레벨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sort 첫 번째는 state로 하고 그 다음에는 sort by state, then by예요. 그죠? 우선 state별로 sort하고 그 다음에는 by 외상값으로 밸런스로. 그런데 외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mallest to largest 아니야 난 외상 많이 밀린 사람은 위에다 해줘. 그럼 여기 클릭해서 이번에는 largest to smallest. 여기까지 되셨어요? 질문 있으세요? 네, 이제 오케이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아리조나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빚이 많은 사람이 위로 올라오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빚이 많은 사람이 위에서 밑으로 점점 여기는 나중에 바쁘면 여기 밑에는 못 가도 돼. 위에 있는 큰 외상만 우선 다 받게. 이렇게 스테이트를 A, B, C 순으로 일단 골라주고 정렬해주고 그 다음엔 밸런스별로 정렬해주고. 되셨습니까? 네. 예. 이 정렬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자, 여기에 질문 없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에 대한 복습이나 공부하는 거에 대한 내용, 저하고 공부 시간에 커버 못하는 내용들, 테마들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사이트에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slowexcel.weebly.com.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암호는 저번 날 드렸던 암호는 바뀌었습니다. 202202 숫자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가셔서 복습이라든지 혹은 저하고 공부 시간에다 못하는 테마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웹사이트는 choicestudy.com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과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반적인 내용, 수강생 전용 페이지는 못 들어가시겠지만은 다른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보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 비디오들이 거기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타입을 쳐놔야 하는 건가요? 안 갖고 계셔요, 요거는. 아, 네, 지금 요거는 써놓으셔야 됩니다. 예. 이건 지금 제가 아까 기다리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말로 해드리는 것보다 써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근데 대개는 아마 여러분들 이메일, 잊어먹지 마시고 저한테로 이메일을 한 번도 안 보내신 분은 꼭 보내시면서 서브젝트에다가 엑셀 기초반 수강이라고 그렇게 써서 헬로 하고 보내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제 학생 컨택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단체 메일에 그게 나가는데 속해지게 됩니다. 그걸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등록을 못 해놓으면 단체 메일에서는 빠지시게 됩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은 땡스기빙이니까 즐겁게 같이들 다 가족들과 지내시고 가족들 못 만나시는 분들은 줌으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줌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맛있는 거 사서 먹으면서 줌으로 보기로 했어요. 제가 간이식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줌으로 만나기로 다 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주사에 다 살면서도.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되실 때에는 거기 공부하시고 저도 시간이 될 때는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제 이메일은 choicestudy@gmail.com이었습니다. 웹사이트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글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이 선생님. 네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거와 별로
예, 잘 안 들리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말씀하시겠어요? 네네네. 제가 그러면은 볼륨을 조금만 높이고. 이제 잘 들리십니까? 예, 잘 예. 네네네. 이제 레포트 할 때요, 숙제할 때, 간격을 더블 스페이스로 하라고 하는 것은, 더블 스페이스, 옆에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200%, 160%뭐 이렇게 하는데, 그 더블 스페이스로 하라는 것은 몇 프로 하라는 거죠, 레포트 할 때요? 더블 스페이스를 사용하라고요? 예, 예. 간격을 더블 스페이스, 그래가지고 더블 스페이스는 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 근데 이렇게 뭐 160%이 간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선생님이 있는데 이 다른 공부하시는 데서 거기에서 더블 스페이스로 답을 전부 다 풀으라고 나와요? 아니요 이제 이제 레포트를 쓰는데 네. 간격 그거는요. 스페이스로 예. 네. 간격은 엑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워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워드 워드에서 하라고 그러죠? 네. 예, 엑셀에서는 더블 간격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더블 간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블로 이 하이트나 width, 너비를 2배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그거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워드에 가게 되면은 여기 홈 메뉴에서 여기에 가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얼라인먼트라는 데에서. 선생님 저한테 이메일로요. 워드에서 더블 스페이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는 같은 레벨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웬만한 보통 그 커먼 질문들은 그 웹사이트에다 아예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거기 접속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그 웹사이트에 거기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 저도 이메일로 한번 보내드릴 텐데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노트하고 싶은 걸 그 시트에다가 이렇게 타이프를 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길게 쳐지는데 선생님이 메모해 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좀 줄여가면서 보기 편하게 하려면 멀지를 하니까 자, 강사 여기에다가 예. 강사 케빈 초이라는 사람이 여기 내용은 강사 케빈 초이인데 이게 뭐 길든지 짧든지 간에 여기다 예. 설명을 제가 쭉 쓰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예. 한국 사람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해서 여기 예. 딱 한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add com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가 기억이 나시면 코멘트라는 단어만 하게 된다면 여기 헬프에 가셔서 탭에 헬프 탭에서 헬프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코멘트. 그러면 add 코멘트를 하시면 뭐 그냥 코멘트라고만 해도 아마 add가 나올 겁니다. 그럼 insert comment and note. 노트라고도 불러도 되고 코멘트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쭉 나오고 이메일로 이렇게 비디오로도 보여주고 네, 알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알겠습니다. 되시면 또 보내주세요. 제가